자, 임종석이요. 미국의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심 발언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 남쪽이 절대로 주도권을 역할을 잡을 수 없다. 즉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임종석이 뭐라 했는가 하면 한미 워킹 그룹에서 통일부도 빠져야 된다. 과도한 해석을 내세우는 워킹 그룹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즉 미국에서 한국에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다 빠져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괜히 미국에서 일일이 허락받고 북한에 이건 되냐 저건 지원해주면 안 되냐 하는 부분에 빠져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임종석이 방어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뭐든 해도 되고 도와줘도 되고 북한에다가 투자해도 되고 다리 놔줘도 되고 공사해도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 제재를 적극적인 위반에 걸려들 수 있겠죠. 자, 지금 한국의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한 이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제재를 당하거나 벌금을 문 사례는 없지만은 갈수록 위태롭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한국의 금융권에서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재천 교수는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중 경쟁이 과열하는 와중에 한국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펴서 미국의 전략적 연대에서 이탈하는 빠져나오는 모양새를 보이다가는 결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거물 같은 제재망에서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이런 부분을 빠져나오는 게 언제까지 통할 수 있겠느냐. 자, 근데 임종석이가 이런 말을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좋으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홍콩을 놓고 코로나 책임을 놓고 무한 전쟁에 돌입해서 둘 다 작정하고 서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미중이 서로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국이 그 문제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도 북한 문제로 만약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제깡 미국이 잡아들여서 걸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제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요, 지금 1,000억의 벌금을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 미 뉴욕주 남부지검이요, 10년 전에 이러한 제재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국의 기업은행에 8,600만 달러, 1,049억의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미국이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도 할 때, 압박할 때, 이 긴급 경제권한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이란에 대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어쨌든 말려들지 마라 할 때 걸려들은 겁니다. 한국의 한 수입 업체가 2011년에 2월부터 7월까지 이란의 대리석과 루비 중개 무역을 한다. 즉 보석 중개 무역을 한다라고 속여가지고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1조 1,000억 정도를 인출해가지고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 통해가지고 5, 6개국 계좌로 분산해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기업은행은 한국의 수입 업체가 이제 보석 수입하는 걸로 쓰는 거라 생각했겠지만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회사 대표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때렸는데, 자, 이때 법원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뉴욕 지점의 준법 감시인이 의심 거래를 포착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본점의 거래를 중단시켜서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만 1년 6개월을 때렸는데, 미국에서는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금융권에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 누가 어떤 은행에서 왜 송금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겼다 해서 미국에서는 기소유예가 됐는데 벌금형으로 결국 처해졌다가 이번에 1,000억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일부러 적극적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지금 위반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은 한국이 자기들 계좌를 묶어뒀다고 난리예요. 한국을 비난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런 계좌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한국의 기업은행이 여기 걸려든 거죠. 이란의 한 기업가 가문이 대우전자를 인수하려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한국 정부에서 반대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ISD라고 이 국가 투자자 소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FTA에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졌으면 벌금을 보내야 되는데, 손해배상금을. 시중은행들이 이란의 제재가 두려워서 손해배상금을 이란에 보내려다가는 또 그걸로 돈 보냈다고 걸려들까봐 못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북한 거래에도 많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작년 10월에 대구지법은 북한 석탄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한, 그러니까 밀반입한 업자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017년에 8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석탄과 선처를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선박을 이용해서 석탄을 들여오는 과정에 은행이 가짜 선화 정권을 러시아 쪽에서 뗐다라는 정권을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신용장을 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피해자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한국의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결론이 났을 때 언제든지 여기에 신용장을 끊어준 한국의 은행들을 너 이리 좀 와봐, 벌금 맞아라고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란에 대해서 하는 거와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다르게 좀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말을 좀 잘 들을 때는 봐줬다가 또 한국이 따로 가면 이제 조질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임종석이가 말하는 것처럼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지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동맹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하면요, 이제 미국 재무부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와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준수해야 될 제도에 딱 걸려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처럼 이렇게 걸려드니까 순식간에 1,000억이 넘는 벌금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북한 관련 업체가 이제 한국이 북한하고의 교류 협력을 이렇게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위안화를 송금을 해서 한국 시중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 송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북한하고 관련해서 거래해서 은행들이 이제 막
그런 계좌들을 열어줬다가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제재가요, 앞으로 한국에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이 겁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게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가벼운 입을 못 찾는 이자가요, 이제 총선이 이기고 나니까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떠들었느냐, 주한미군을 좀 감축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북한에 비핵화하고 교환을 하자라고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은 한국 인구의 대다수가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 그리고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 말을 하면서도 미국이 만약에 한국 내 병력을 줄여야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그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 내 미국 병력의 점진적인 감축과 북한의 비핵화에 간에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병력을 줄여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하고 연결하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국 내 미군 병력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이행을 위한 흥정 카드가 될 수 있다. 말은 계속 주한미군 지지를 한국이 다 지지한다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이 실현될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의 주요 전략적 재편성이 될 거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분리되어 개입하지 않으려는 신호가 될 거다. 그럴 때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의 비핵화에 써먹자고, 거꾸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한미군을 좀 줄이라. 너네 뭐 우리가 돈도 많이 안 낸다고 맨날 비판하지 않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그래, 우리가 13%고 너네들 13억 불이면 그 차이만큼 줄여라. 그러면 그 나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북한의 비핵화 흥정으로 쓴다. 북한이 비핵화 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정인의 말은 비핵화 명분으로 주한미군들 드러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종석과 문정인이 지금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또 주한미군을 어차피 줄이면 그걸 가지고 지금 북한하고의 협상 카드로 쓰자. 그래서요, 겁도 없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그냥 뭉개버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하는 문제를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임종석과 문정인은요,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때가 와서 이제 미국 눈치나 유엔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보자고 앞장서서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저렇게 해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김정은의 최근의 행보에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있다. 그래서 저들이 저런 충성을 보내는 것도 김정은이 살아있고 건재할 때 이야기지, 저들은 저렇게 충성을 보내는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면 저게 다 헛거되지 않겠습니까? 자, 원래 옛날에 보면 빨갱이가 언제 나오는가? 이제 북한군이 멀리 도망을 갔을 때는 빨갱이가 안 보이지요. 근데 북한군이 곧 이제 진격해 올라오면 갑자기 빨갱이들이 완장을 차고 죽창 들고 나타납니다. 지금 빨갱이가 오는 시기가 임박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합니다.